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집중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다들 부동산 금융이나 법률 용어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프시죠? 그런데 우리가 파헤쳐볼 대한민국의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이거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나게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자와 세입자, 양쪽 모두가 승자가 되는 그야말로 완벽한 윈윈 청사진이거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시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부동산 개발과 거주, 리스크 없는 10년이 과연 가능할까? 솔직히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널뛰는 변동성 장세에서는 진짜 환상 속에나 있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에이, 말도 안 돼!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살펴볼 이 독특한 안전망 구조가 어쩌면 그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로드맵입니다. 민간 임대의 핵심 개념부터 시작해서 사업자를 위한 자금 지원, 주택 관리와 양도, 세입자 안심 보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완성되는 성공적인 금융 구조까지 쭉 이어서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볼까요? 먼저 오늘 다룰 핵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겠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공공지원을 받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순수하게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10년입니다. 이 10년이라는 꽤 긴 타임라인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전체 생태계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닷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이 제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공공지원 방식과 장기 일반 방식인데요. 공공지원 방식은 이름 그대로 기금 출자 같은 직접적인 공공의 도움을 받는 거고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칠 장기 일반 방식은 그런 거 없이 오직 순수 민간 자본을 바탕으로 10년의 임대 기간을 꽉 채우는 방식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철저하게 이 민간 주도의 장기 일반 경로에 맞춰져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니, 개발자 입장에서 10년이나 건물을 팔지도 못하고 임대만 해야 한다면 부담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아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줍니다. 조례로 꽉꽉 묶여있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쫙 풀어주는 거죠. 게다가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층수 제한도 5창까지 완화해줍니다. 한마디로 땅의 가치와 수익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주는 엄청난 당근인 셈입니다. 두 번째 파트, 사업자를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이 매력적인 프로젝트를 굴러가게 만드는 강력한 금융 연로를 살펴볼 차례네요. 자, 규제를 풀어서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게 된 건 알겠는데 그럼 그 건축비는 도대체 어디서 구하냐고요? 여기서 주택도시기금이 등판합니다. 면적에 맞춰서 아주 매력적인 저금리 자본을 빌려주는데요. 전용 면적 45제곱미터 이하는 연 2.2%부터 시작하고요. 면적이 꽤 커져도 3.0%라는 정말 훌륭한 금리를 유지합니다. 자금 조달에 숨통을 확 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 1억 2천만 원, 이걸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30세대 이상 짓는 프로젝트에서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주택을 지을 때 한 채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융자 한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채당 1억 2천씩 저렴한 금리로 지원이 들어온다면 30세대면 벌써 36억이잖아요. 사업 초기 개발자들이 느끼는 묵직한 자금 압박을 정말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파트, 주택 위탁 관리와 양도입니다. 건물을 다 지은 다음 그 긴 10년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알아보죠. 건물을 다 짓고 나면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이 주택 임대 관리 방식은 크게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기관리형은 관리업체가 집주인한테서 집을 통째로 빌려서 본인 책임하에 세입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 방식이에요. 리스크를 직접 다 떠안다 보니 보증금 보호 같은 안전장치가 아주 깐깐하게 들어가죠. 반면에 위탁관리형은 훨씬 단순합니다. 그냥 수수료만 딱 받고 임대료를 걷어주거나 건물 유지 보수만 대신해주는 형태예요. 사업 성향에 따라 리스크 차이가 극명하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10년 임대가 절대적인 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현실은 늘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엄격한 규칙 속에도 아주 합리적인 합법적 탈출구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연속으로 적자가 나거나 영업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일 때, 혹은 1년 내내 집이 20% 이상 비어있을 때, 심지어 파산 직전일 때처럼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10년을 못 채워도 집을 팔 수 있게 해줍니다.
개발자들을 위한 아주 현실적인 비상구인 셈이죠. 네 번째 파트, 세입자 안심 HUG 보증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서 수요자, 즉 세입자는 이 생태계에서 어떻게 보호받는지 파헤쳐볼까요?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건 내 보증금 떼이면 어떡하지? 이거잖아요. 일반적인 잔세 보증은 세입자가 자기 돈 내고 직접 가입하는 임의 보증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민간 임대주택은요, 법적으로 임대사업자, 즉 개발자가 무조건 100%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증입니다. 2021년 8월부터 법이 바뀌면서 보증에 대한 부담과 책임이 세입자 어깨에서 개발자와 기관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흐름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임대사업자랑 세입자랑 계약을 맺으면 무조건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HUG에 보증을 신청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사업자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 그러면 HUG가 최후의 수비수처럼 떡하니 나서서 세입자한테 대신 돈을 내줍니다. 세입자, 사업자, HUG로 이어지는 이 철통 같은 삼중 안전망 덕분에 사고 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물론 세상에 무조건 100%는 없듯이 여기에도 합리적인 안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60% 공제룰이라는 게 적용되는데요. 기금이랑 보증금을 합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만큼만 HUG가 보증해주는 공식이에요. 왜 굳이 이렇게 하냐고요? 이미 집 자체가 담보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반영해서 시스템 전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보증 규모의 균형을 딱 맞춰주는 아주 똑똑한 계산법입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5번째 파트, 성공적인 금융구조입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확인해보죠. 앞서 말씀드린 건축 인센티브, 저금리 대출, 강력한 보증 체계가 하나로 뭉치면 진짜 거대한 퍼즐이 완성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HUG가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니까 개발자들은 가장 골치 아픈 피어프 대출을 아주 매끄럽게 받아낼 수 있어요. 기금이용,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관의 대출 보증이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전체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개발자들에게 진짜 꿈 같은 문장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준공 후 미입주 리스크가 없다. 일반 아파트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지어놨는데 미분양 나서 텅텅 비면 그야말로 피가 마르잖아요. 그런데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완공되자마자 들어올 세입자 수요가 사실상 꽉 차 있습니다. 이 마법 같은 일의 비결,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세입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반 아파트 들어가려면 DSR이니 DTI니 그 빡빡한 대출 규제 때문에 숨이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릅니다. 세입자들이 HUG 보증서를 믿고 최초 보증금의 80% 이상을 입주 잔금 대출로 넉넉하게 땡겨올 수 있거든요. 초기에 큰 목돈 들어갈 걱정 없지. 금리 널뛰는 불안함 없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내 집처럼 살 수 있지. 이러니까 세입자들이 안 모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완벽한 생태계의 활용 점정이 바로 이 대출 구조에 있습니다. 시공사가 건물을 올리고 HUG가 보증금을 철통 방어해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아, 이건 안전하다 하고 세입자들한테 시원하게 대출을 내어주는 거죠. 기관, 은행, 개발자, 세입자 어느 한쪽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리스크를 덮어주면서 다 같이 상생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기여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개발자는 치명적인 사업 리스크를 덜어내고 세입자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불안감 없이 든든한 보금자리를 얻는 이 철저히 계산된 윈윈 청사진. 이 구조가 앞으로 10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전략이나 주거 계획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이 잘 짜여진 생태계를 내 미래를 위해 어떻게 똑똑하게 써먹을지 꼭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